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백부터의 한세구입니다. 오늘도 요새 뭐 바뀌는 게 하도 많으니까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해서 제도도 많이 바뀌고 뭐 그렇습니다.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, 지난번에 그 자식한테 얹혀서 있는 피부양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오늘은 뭐냐면 뭐 그렇게 됐건 어떻게 됐건 지역 건강보험, 그러니까 피부 부양자에서 떨려나서 하는 분이건 아니면 기존에 이제 지역 건강보험을 가입돼 있으신 분들도 이게 보험료가 달라져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고 또 그 공단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어쨌든 건 뭐 모르면 손해죠. 예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. 이런 생각입니다. 첫째,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, 이 사람이 얼마 낼지 어떻게 구성하느냐면 세 개예요. 세 가지 요소가 있어. 하나는 소득이고, 이거는 97개 등급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. 지금 현행이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재산은 뭐, 집, 뭐, 토지도 있을 테고, 뭐, 회원권도 있을 테고, 뭐, 여러 개 있겠죠. 예, 그래서 이거 이제 60개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, 차량도 11개 등급으로, 뭐, 엄청나게 비싼 차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, 뭐, 차가 비싸면 지역 건강보험료 많이 낸다는 거는 다 아시죠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더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205.3원 이거를 이제 정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내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. 이 소득, 뭐 재산, 차량, 이게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면 재산이 이게 60등급인데 이거에 대한 공제가 지금 확대가 됐어요. 이번에 이제 바뀐 게.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500만 원에서 1350만 원 이렇게 해서 재산별 차등 공제니까 뭐 공제도 이렇게 차등으로 해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제 공제 금액이 결정됐는데 개편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 일절 없이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. 그냥 5천만 원 빼주는 거예요. 일괄 공제. 예, 기본적으로 재산 소득공 이 사람이 재산 얼마 있다. 그러면 거기서 5천만 원을 그냥 공제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재산이 5천만 원보다 안 되면 뭐 뺄 게 없죠. 근데 여기 이제 요걸 잘 보셔야 돼요. 주택금융부채공제.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전월세를 살거나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, 그러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집을 샀을 때 내 은행에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. 뭐 보금자리론이나 주택담보대출, 뭐 다른 사업을 위해서 벌는 돈을 빌리는데 집을 담보로 넣었다 이런 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 이제 그 부채가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, 공제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룰이 이번에 생겼어요. 6월 28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죠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주택부채 공제 신청 이거 꼭 해야 됩니다. 꼭 해야 됩니다. 자,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굉장히 수치 나열하고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많은데 그냥 제가 간결하게 정리했어요. 어디에다 어디에다 아이고 이게 건강인데 어디에다 하냐?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다 하면 돼요. 본인이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뭐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막 그래서 하세요. 예, 인터넷 뭐잘 운영 못 하시고 그러면 그냥 뭐 공단에 전화해서 내가 이래서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나 인터넷 모른다. 이러고 하세요. 예,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이 1주택자 있잖아요. 딱 집이 한 채야. 근데 이거 난 살기 위해서 이걸 하거나 무주택자인데 이게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임차인부터 볼까요? 전월세 사러. 근데 전세금이 5억까지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.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비싼 호화 전세는 안 된다. 그 얘기입니다. 예, 그다음에
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시가격으로 5억 원. 여러분 아시죠? 공시가격하고 과표가 다른 거. 그러면 과표로 한 3억 원쯤 돼요. 통상 우리가 이제 시가로 한 7, 8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. 자, 언제부터 하냐? 신청을 이미 됐어요. 7월 1일부터 어디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지사에 홈페이지 잘 안 되면 뭐 찾아가시든지 가까우면 지사 같은데 아니면 전화해서 막 졸르든지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이런 건. 그래갖고 언제분부터 9월분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얼마나 공제를 받길래 그러느냐? 임차인은 30%, 주택을 가진 사람은 60%까지 해준다는 거예요. 공제를. 와, 이거 대박이네. 대박 아닙니다. 왜냐하면 또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. 임차금이 1억 5천만 원까지 5억 예를 들어서 5억의 전세금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5억이라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5억의 30%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임차금 1억 5천에 대해서 30% 그럼 얼마요? 5천만 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%까지 해준다. 와, 되게 많이 해주네. 안 그렇습니다. 대출 원금에 8,300만 원까지 해주는 거예요. 근데 뭐 대출이 뭐 2억 있어. 그거 다 소용없어요. 8,300까지만 해줘. 이것도 이렇게 곱해보면 뭐예요? 5천이에요. 이걸 어떻게 과표해서 공제한다.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? 하셔야죠. 그 5천만 원 임차인이건 1주택 자가 소유자건 5천만 원 과표해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. 아셨죠? 그래서 뭐 여기 뭐 60%, 30%뭐 예를 들면 뭐 집 가격이 3억인데 뭐 있지도 않은 예 막 그 정부가 내놨어요. 보건복지부. 현실성이 없어요. 자꾸 숫자에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전화해서 나 해달라. 여기 해당되시면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. 이게 자동차 반영 기준이 완화됐어요. 이건 이제 반가운 소식이죠. 자동차. 그래서 이게 현행은 1600cc 이하 자동차는 지역 의료보험에 해당 안 되죠. 현재는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1600에서 3000cc도 30% 이렇게 깎아줬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. 이게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잔존가치 4천만 원 이하의 차량에만 부과한다. 여기 차량의 잔존 가격입니다. 이 잔존 가격은 그 세법상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뭐 메르세데스 벤츠 뭐 S600이 뭐 1년 되면 얼마, 2년 되면 얼마 이게 딱 있어요.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차량 취득해서 시트 낼 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. 아니 난 친구한테 싸게 샀어요. 뭐 이런 거 백날 얘기해 소용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4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소리 있었잖아요. 아니 내가 뭐 은퇴해갖고 소나타 2000cc 하나 타고 그 10년이 돼서 덜그럭거린데 말이야. 자동차 있다고 나한테 의료보험 더 내라고 그런다.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.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자동차는 그냥 생활 필수품으로 본다는 거죠. 필수품 맞죠?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. 차가 없으면.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게 뭐 제 생각인데 이게 4천만 원 잔존 가격 4천만 원이면 웬만한 거 다 해당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제 생각에 웬만한 차들은 다 해당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이거는 폐지 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 의료보험에 뭐 이거는 거의 이제 폐지된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자료에 의하면 이건 정부가 발표한 자료예요. 그러니까 179만 대가 대상인데 이게 12만 대 정도로 뚝 떨어진대요. 그러니까 뭐 그 12만 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내야죠. 그럼 비싼 차니까 잔존 가치도 4천만 원 넘고 뭐 그런 거니까.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이동 수단으로 본다. 근데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. 자동차를 이동 수단으로 본다. 근데 무지 비싼 차는 좀 내긴 내야죠. 그죠? 그다음에 이제 소득. 이게 지금 97등급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정률제를 도입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등급별로 그러니까 막
소득이 이 사람은 얼마까지는 얼마 또 올라가면 여긴 또 높아져요. 점점 이렇게 높아져요. 예?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을 썼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개편됐냐? 직장 가입자랑 동일해요. 정률 무조건 6.99%. 잘났거나 못났거나 6.99%.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. 많이 벌거나 조금 벌거나.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뭐 여기 어느 밴드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무조건 6.99. 이렇게 하겠다. 심플해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, 사실은. 예.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, 그 연금 소득이 어떻게 이제 반영되느냐, 이게 이제 제일 시니어 분들은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, 이게 이제 그 연금 수령액의 50%로 상향됐어요. 그 전에는 30%였는데 상향됐는데, 이제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금 소득자의 95.8%는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변동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. 왜 그러냐면 대부분 수령자들이 소득 정률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쇄됩니다.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죠. 이게 뭐냐면 342만 원. 342. 그러니까 이게 월로 342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이거는 안 돼요. 이러면 이거는 그 공제 대상에 이런 분들이 한 4.2%. 왜냐하면 이게 국민연금 말고 그 특별한 그 직급에 따르는 그런 그 연금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우체국이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이런 이제 직종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 연금이 높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많죠. 월 342만 원. 이렇게 대부분 연금 타는 분들 중에서 한 4.2%, 그러니까 한 8만 3천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신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은 그렇죠. 월 연금을 342만 원 이상 타면은 좀 내셔야죠. 예. 예.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해당되고 나머지 분들은 뭐 지역 가입자 된다 그래도 그렇게 이 연금 때문에 많이 의료보험비를 낸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잖아요. 최저보험료. 연소득이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세대에는 월 14,650원만 내면 돼요. 그러니까 나는 1년 내내 난 벌이가 없다. 난 벌이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14,000. 근데 이제 뭐 있기는 조금 있는데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. 그래서 요거가 개편됐어요. 여기 100만 원 이 현실성이 100만 원 넘어 없다. 그러니까 연소득 336만 원이 안 되는 분은 무조건 19,500원을 월 내시면 된다. 예, 예, 흔히 쓰는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9,500원을 건강보험료로 낸다.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 가파르고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이러니까 한시적으로 깎아주는데 어떻게 깎아주냐면 2년 동안은 이 인상분 있잖아요. 여기 요 인상분의 100%. 2년 후에는 또 50%.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? 그 다음엔 다 내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2년 동안 2년 또 2년이 때는 또 반만 뭐 그렇게 한다. 그렇게 이제 체계를 잡은 거죠. 그렇게 잡아간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번에 바뀌어진 걸로 따지면 이 건강보험료 특히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면 어떻게 예측이 되냐. 총 이게 859만 세대예요. 전체 가입자가 지역가입자. 그 중에서 561만 세대, 약 65%는 보험료가 내린답니다. 예, 보험료가 내린다. 그 다음에 275만 세대, 이건 전체의 32% 되는데, 이런 가구들은 변동 없다. 지금 내는 거랑 똑같다. 예. 그런데 이제 요 2.7%에 속하는 2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른다.
그런데 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 342만 원 이상 뭐 연금 타고 그러면 내야죠. 아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소득을 같은 율로 이제 직장 가입자랑 똑같이 따지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대부분의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. 그런 겁니다. 근데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지금은 자식한테 피부양자로 얹혀 있다가 이번에 떨궈져 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역가입자로 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이 이제 제일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. 자, 그분들 얘기도 조금 볼까요? 자, 보세요. 가입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% 정도는 보험료 변동이 없어요. 직장 가입자. 2%에 해당하는 45만 병 월 평균 뭐 이 정도 오른다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피부양자.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98.5%가 자격 변동이 없는데 현재 대상자의 1.5%에 해당하는 27만 명이 탈락할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수입이 늘고 이러면 조금 오차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 27만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? 지역 가입자가 돼야 돼요. 이제 그 자식한테 이제 얹혀서 있는 건 이제 끝난 거예요. 그런데 여기 또 재미난 게 있어요. 경감률 깎아준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처음으로 피부양자를 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지역가입자로 독립하는 분들은 1년 차에는 80%를 깎아줘요. 20%만 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60%를 깎아주고 경감률. 3년 차가 되면 40, 4년 차가 되면 20. 그러니까 결국 5년 차 되면 100% 낸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됐던 분들은 뭐 금액을 고사간에 충격이 크잖아요. 이거 전혀 안 냈었는데 갑자기 내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감률이라는 거를 만들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거는 뭐 막 수치 나오고 그러면 이 시니어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수치를 기억 안 하고도 뭘 말하고 있는 건지 하실 수 있게 했는데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. 제일 심플하고 이해하기 좋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공단에 7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거 그거 지역 가입자 중에서 그 금융부채 그것도 이제 내가 이제 집을 살 때 그게 뭐 집 사갖고 한참 살다가 야 이거 공제해 준대 이래갖고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건 소용없습니다. 이게 집을 취득한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그 집을 살 때 필요해서 돈을 썼다 이런 겁니다. 지금 뭐 집 담보 없었는데 이거 깎아준다니까 우리도 빚 얻자 이래서 빚 얻은 다음에 그거 공제받고 그 돈 딴 데 쓰고 이런 거는 해당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새로 바뀐 지역 그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 함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